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일에 나타나는 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13일입니다. 미얀마 후지 4년차입니다. 이제 거의 수거가 높이가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됐고 평균 58개 달았습니다. 58개. 58개 달고 한 68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세에 따라서 나무 색깔이 잘 나는 것도 있고, 수세가 센 나무는 아직도 이렇게 색깔이 덜 나고 있어요. 덜 나고 좀 뭐 많이 다렸죠. 이거는 많이 다렸고, 이것도 역시 이제 많이 다렸고. 그런데 여기 잎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반병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잎에 보면 이제 전무늬 있죠. 전무늬도 없죠. 점이 없어요. 점. 전무늬도 이제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보고, 불안병이라고 있어요. 불안병. 불안병이 저희 가온에 이제 불안병이 있었습니다. 불안병이 있었는데 불안병은 이제 줄기 불안병이 있었어요. 과일이 달리거나, 이 과일을 딸 때 가위 이런 데 묻은 데서 이렇게 또 다른 걸 전지했을 경우에 또 이제 묻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딸 때나든가 겨울 전쟁할 때 과일 소독을 아주 철저히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병은 이제 12월에서 이제 4월까지, 다음 해 4월까지 불안병이 이제 심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줄기 불안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줄기가 병이 와가지고 이 줄기가 말라서 죽는 겁니다. 말라 죽고, 또 과일도 역시 여기 만약에 불안병이 생겼다 하면은 이 과일도 저기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결국 말라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병은 그런데 이제 2월 달 정도 돼서 만약에 불안병이 좀 있는 가온이다 하면 2월 달에 베프란 불안병 약제를 해서 2월 달에 이제 살포해 주는 것이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래도 그 불안병을 이제 잡지 못했을 때는 7월 중순경에 방제력에 보면 이제 불안병을 500리터에 물 500리터에 2병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2병. 배를 넣는 거예요. 배로 넣어 가지고 나무에 이제 푹 적게, 아주 약칠 때는 이제 여름철 약칠 때는 푹 적게 합니다. 어떤 구간에 약이 묻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갈변병이라든가 전무늬병, 뭐 탄저병, 견무늬 썩은병, 이런 병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칠 때는 폭 위에서부터 상단에서부터 아래까지 약이 푹 묻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에 보면은 과일에 나타나 있는 병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이제 요런 그 견무늬 썩은 병인 건 그럼 어떤 것이냐? 견무늬 썩은 병을 보면은, 이 과일을 이제 보면은 견무늬 썩은 병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실 모양처럼 이렇게 둥글 이렇게 표시가 보여요. 둥근 띠 모양으로 이렇게 견무늬 썩은 병은 여러분들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일을 썩은 것을 보면은 이거 탄저병이냐 전무늬 썩은 병이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전무늬 썩은 병은 이렇게 둥글러하게 띠가 돌아간 것이 띠가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병만이 썩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끊어보면 지 맘대로 안에 썩었다 이게. 거기 겉에는 이렇게 돼도 그렇게 돼 있고,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줄무늬가 없어요. 그냥 썩는데 이게 둥글게 썩은 부분이 이제 한 볼대 쭉 들어갔어요. 요것이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인데, 그래서 칼로 딱 끊으면은 V자 모양,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탄저병입니다. 견무늬 썩은 병하고, 견무늬 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띠를 모양 형성을 둥그렇게 해서 안에 지 맘대로 썩는 것이 견무늬 썩은 병이고, 탄저병 같은 경우는 그런 줄무늬가 없어요. 줄무늬가 없지만은 둥글하게 썩었는데 끊어보면은 이렇게 V자 모양, 이렇게 됐죠. 들어가면서 적게 썩어요. 나오면서 크게 썩고, 그래서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은 탄저병이다. 그 다음에 견무늬 썩은 병도 이 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줄기에도 있어요. 줄기에 있는 것은 뭐냐? 줄기에서 이건 아닌데, 이건 꽃눈인데, 우리 사람 손에 보면 이제 이 사마귀라고 있죠. 사마귀.
예전에는 우리 사마귀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못 살 그 시절에 어떤지 모르지만 뭐 잘못가 그런지 모르지만 사마귀가 있는 사람들이 없죠. 예전에는 많았어요. 제가 62인데 제가 10살 뭐 이래 될 때 사람들이 손등에 사마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견문이 썩은 병은 사마귀, 나무에 이런데 불어나갖고 이제 사마귀가 생긴다는 거죠. 사마귀. 그래서 이건 견문이 사마귀가 생긴 형태로 사마귀는 툭 불어났죠. 사마귀 사람 손에 보면 툭 불어난 거지. 그렇게 이런 나무에 툭툭 불어난 거, 이게 이렇게 윤기 현상이죠. 윤기 현상을 하는데, 이것이 그런 점들이 윤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견문이 썩은 병이다. 이게 줄기가 나 있는 줄기에 나 있는 줄기 사마귀 형태로 윤기가 되어 있는 것은 견문이 썩은 병이다. 이게. 그 견문이 썩은 병 과일에서는 이렇게 둥글둥글 줄이 있고, 이 나무는 이 사마귀 모양으로 윤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견문이 썩은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병이라고 했어요. 역병은 여기 이제 갈변이 되는데 희밋하게 흐리게 썩어가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제 뿌옇면서 천천히 썩어가는데, 역병은 뿌옇게 부으면서 결국은 썩겠죠. 그러니까 색깔이 선명하지 않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게 역병.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옇게 이래 결국은 썩어가는데 부옇게 해갖고 갈변이 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썩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역병이다. 역병. 처음에 흐릿하게 갈변되어 간다는 얘기. 흐릿하게 갈변되면서 면적은 이제 크게 시작됩니다. 한 점이 이렇게 작게 시작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대부분 큰 점이 크게 형성돼서 흐릿하게 잘 봐서 모르는데 이 전체 부분이 희밋하게 해서 결국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역병이다. 선명하지 않는 갈색의 병만이 형성하고, 그 다음 점차 진행되어서 과실 전체가 갈반이 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사과 역병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역병은 이 대목 부위, 이 대목이죠. 분체, 이 대목 부위가 흑갈색으로, 이제 여기 지금 흑갈색이 없지만은 이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따면 안 되겠다. 여기 흑갈색으로 이제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물 이런 데서 이 시커매질 부분이 검고 붉은색을 띤 진물이 나옵니다. 아시죠? 검고 붉은색을 띤 진물. 우리 물 나오는 거 봤죠? 예. 검고 붉은 진물이 나온다. 붉은색의 진물이 나온다. 이것은 결국 나오면서 병이 있는 부위하고 병이 없는 부위하고 결국은 이제 균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균열이 일어나는, 이런 게 균열인데, 병이 만약 진물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 이게 병이 있는 부위하고 병이 없는 부위하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것이 그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우리가 이제 역병이라 합니다. 역병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대목 부위가 흑갈색으로 변하고 색깔이 변하는 거죠. 붉은 색의 진물이 나온다. 진물. 그러니까 이 대목 부위가 이런 데 진물 나오는 게 아니고 대목 부위에 진물 나오는 거예요. 이 건전부, 그러니까 상처가 나지 않는 부위하고 그 진물이 나오는 부위하고는 균열이 발생된다. 이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사과의 역병이라 한다. 그러니까 역병은 뭐 과일에도 나타나고 대목에도 나타난다. 사과의 역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까 탄저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탄저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저병은 이 과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둥글게 썩어가면서 함몰 된다면 밑으로 쑥 들어간다는 얘기죠. 쑥 들어가면서 안에 썩는 부위가 V자 모양, 끊어서 봤을 때 이제 V자 모양이다. 예, 갈변돼 가죠. 갈변 썩어간다는 것은 내가 갈변도 간다는 거죠. 갈변도로 가면서 결국 썩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이 처음에는 점으로 이루어져요. 감염 초기에는 과실에 이제 갈색 점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점이 자꾸 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젠 점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 점들이
자꾸 이렇게 커져요. 갈반되어 가는 범위가 이제 넓어지죠. 그러면서 그 넓어지는 만큼 그 안에 있던 갈변된 것은 이렇게 함몰돼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은 검은 점, 이 반점, 그게 이제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일에 보면 이제 작은 점이 있느냐 없느냐, 작은 점이 있느냐, 작은 점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탄저병은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탄저병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탄저병보다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견문이 썩은 병. 견문이 썩은 병이 이제 후지에는 이제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실에 점이 생기면 그게 무슨 병인지, 그러니까 그 점을 생기지 않게 미리 했어야 된다. 미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본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과일은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충들에 대해서 얘기 좀 드려요. 해충들은 해충들을 보면은 이제 과실을 이제 해하는 해충들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복숭아 뭐 심식나면 복숭아 순나방이 파고 들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데로 들어가 가지고 똥을 바깥으로 쌓아내는 거예요. 똥을. 요것은 똥을 이제 바깥으로 내면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과일이 겹쳐 있을 때 과일이 겹쳐 있고 이거는 잎을 좀 떼줘야 되겠다. 과일이 겹쳐 있고 과일끼리 이제 겹쳐 있는 거예요. 과일이 겹쳐 있으면서 잎이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잎이 요렇게 여기 요렇게 들어가 있을 때 잎이 겹쳐 있고 과일이 요렇게 있을 때 여기 요렇게 됐을 때는 그 벌레들이 아주 전형적인 파고 들어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겠죠. 햇빛이 쪼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응달진 곳에 또 이것을 잎이 그것을 자기를 가려주는 곳, 그곳에서 이제 파먹는 거죠. 과일끼리 다 있는데 거기에 잎이 중간에 있으면 벌레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복숭아 순나방인데 그 복숭아 순나방은 6월부터 시작돼요. 6월부터. 그리고 과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똥을 산다 그랬죠. 똥을 싸고 6월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1년에 그러니까 4번 5번 정도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충, 4월 5월 때는 이제 성충이 됐다가 야들이 또 그러니까 벌레죠, 벌레. 꼬물딱꼬물딱 하는 벌레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똥을 바깥으로 싸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날개를 달다, 날개. 우아라 그래, 우아. 날개 우잖아, 날개. 천자문을 보면 날개우라 그래. 깃우, 날개우 이랬습니다. 함자로. 복숭아 심식 나방이죠, 나방. 애벌레 있을 때 이렇게 해치고, 과일을 해친 다음에 똥을 싸고, 가들이 돌아 나와서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갔다가 또 가들이 또 성충, 또 벌레가 되어서 또 그와 같은 것을 4번, 5번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그러니까 4월, 5월에 이제 성충을 있다가 거기서부터 파먹기 시작하다가 그땐 줄기도 파먹어요. 복숭아 심식나방, 순나방 이런 것들이 줄기도 파먹고 과일도 파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기들은 약재를 잘 채야 돼요. 잘 채.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복숭아 심식나방하고 노린재 약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약 칠 때 이제 같이 치면 돼요. 같이. 그럼 노린재는 그럼 어떠냐? 노린재는 지금 이제 과일을 이렇게 보면은 노린재 먹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건 동록입니다. 동록이고 동록 심하죠? 또 동록이 또 때로는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건 그 이쪽에 보면은 노린재가 있는 이 과일에 이제 흠결 표시, 과일에 이제 점이 있는지 여기 지금 없어요. 이쪽도 없고. 그러니까 이 노린재가 과일에 오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노린재는 그럼 어떤 것이냐? 노린재는 이 주위에 이제 콩밭이 있거나 옥수수 있으면은 이제 거기 가서 노린재들이 이제 기주해요. 거기 가서 이제 거의 생활을 하다가 그 과일 냄새가 난거나 과일이 계속 오죠. 왔다가 또 약을 치면 도망갔다가 또 다시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린재는
이 주위에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만이 이제 노린재들 들 생기는데, 뭐 옥수수라든가 뭐 또, 뭐 콩, 뭐 감자, 뭐 이런 거, 또 꽃사과 이런 데서 이제 매달려 있다가 또 이제, 그럴 때 이제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인가 노린재가 탁 번지더라고요. 탁 번져가지고 그때 바로 이제 보이자마자, 한 마리 보이자마자 한 몇 마리 봤어요. 꽤 많았어요. 대번 확 번졌는데 바로 그냥 그때 약을 살포를 했어요. 흡집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스펀지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이 노린재의 흔적이다. 이 노린재하고 복숭아 심층나방은 낙하 후에 한번 약재를 쳐주고 그 다음에 6월 하순에 또 약을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하순, 그 다음 9월 달에 하순, 이래서 이래시 이래 쳐줘서 4번 정도 약재를 쳐줘야 되겠다. 이제 요것이 이제 노린재네.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요것은 노린재예요. 여기 노린재 맞아서 요것이 여기 그런 콜크레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펀지. 여기 노린재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